이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형에서 나타나는 긍정적 주인공의 대표적인 사례를 만나보겠습니다. 북한의 주체 미술은 1970년대 초기부터, 구체적으로는 1966년 10월 6일 제9차 국가미술전람회를 보고 김일성이 미술가들과 한 담화를 엮은 우리의 미술을 민족적 형식의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혁명적 미술로 발전시키자 라는 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미술가들이 우리 당이 걸어온 강고하고 줄기청 혁명의 길과 우리 인민의 영웅적 투쟁의 모습들을 미술작품에서 훌륭히 형상해낸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미술작품의 내용에서 뿐만 아니라 표현 수법과 기교에서도 커다란 진보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때부터 김일성은 인민의 영웅적 투쟁 모습들을 강조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영웅적 투쟁 모습이 참다운 인민상이라고 합니다. 이 전람회에서 인민과 관련하여 김일성이 격찬한 작품은 조국 해방 전쟁 때에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이 한 덩어리가 되어 원수들과 용감하게 싸운 감격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리창의 조선아 낙동강 할아버지, 그리고 조국 해방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후방에서 남자들 못지않게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웅적으로 싸운 조선 여성들의 슬기롭고 용감한 모습 그대로다라고 격찬을 받은 김의관의 조선아 난강마을의 여성들 등이 있습니다. 낙동강 할아버지의 눈빛, 난강마을 여성의 눈빛과 총을 쥔 다부진 손모양 등은 함축된 형상 속에서도 인민들의 용감하고 영웅적인 면모를 잘 드러내고 있죠. 북한에서 노동과 생산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조건들 속에서 형성되어 왔는데 당의 노동조합 장악, 민간 기업의 국유화, 농업의 집단화 등을 겪으면서 모든 생산은 국가가 전유하게 되는 경제적 토대를 구축해 왔습니다. 이것은 김일성이 절대적 권력을 구축하는 정치적 조건과 결합되어 생산과 권력의 독점을 이루는 정치적 경제적 기반을 다진 것입니다. 북한의 노동은 반복을 통해서 노동 영웅의 비범한 노동 행위가 평범한 노동자들 사이에서 역사적 의미를 획득하는 과정이었죠. 모든 산업 분야에서 발생한 생산 증상 캠페인이 대중운동의 차원에서 전개돼서 노동의 경쟁성, 근면성, 애국성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노동에 대한 그림도 굉장히 많이 있죠. 최근의 용해공과 같은 북한의 노동자에 대한 재현은 언제나 긍정적인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련의 노동자 재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야블론스카야의 옥수수에 나오는 여성 노동자의 표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북한의 그림이 소련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야블론스카야의 그림을 보면 옥수수를 수확하고 있는 넓은 일터는 환한 햇볕이 비추고 화면 전체는 붉고 노란 따뜻한 기운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성 노동자는 매우 밝게 웃으며 즐거운 노동을 통해 사회주의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블론스카야는 래핑과 마찬가지로 노동의 현장을 묘사했지만 그림 속에서 고통의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노동을 즐겁고 활기찬 모습으로 보여준다. 정겨운 공동체 의식이 형성된 가운데 여성 노동자들의 얼굴은 자긍심과 사회주의를 향한 열정으로 빛나고 있다. 화면 전체에 사용된 붉은색은 구성의 조화를 꾀하는 동시에 인민의 정치적 유대를 상징한다. 집단 농장을 방문한 야블론스카야가 실제로 이러한 장면을 목격하지 말란 법은 없지만 그 당시에 이처럼 넘치도록 풍부한 음식물과 최신 농장 기구는 현실 생활이 아닌 예술작품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작품의 의미는 평범한 일상 현실이 아닌 사회주의의 현실을 보여주는 데 있었으며
그것은 곧 공산당이 규정한 사회주의를 매개로 해석된 세계관이었다. 차르 통치 시대를 풍미한 레핀의 비판적 사실주의와는 대조적으로 야블론스카야는 당대 최대의 모습을 담은 그림을 그림으로써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진보의 잠재력을 보여주고자 했다. 이러한 긍정적 노동자들이야말로 처절하고 비참한 현실과는 달리 긍정적이고 밝은 사회주의의 환상적 현실을 재현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북한의 낙동강 할아버지, 난강마을의 여성들, 용해공 등은 대표적인 북한의 작품이라서 인민의 신체가 어떻게 재현되어 왔는지 그 흐름을 볼 수 있는 사례가 되죠. 그런데 이 강의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고 싶은 작품은 김성민의 지난날의 용해공들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작품은 일제 치하에서 노동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소재로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용해공들의 작업 현장을 묘사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노동자들은 이제 막 용광로에서 꺼내온 듯 붉은 열기가 퍼져나가고 있는 크고 무거운 쇳덩어리 철괴를 들어서 옮기고 있습니다. 왼쪽으로는 감시자 혹은 관리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서서 부채를 흔들어대며 무언가를 지시하거나 감독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일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일제강점기를 상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인물화에서는 부정적인 사람들을 측면으로 표현하곤 하는데 여기에서도 이런 부정적 인물은 뒷모습에 가까운 측면과 얼굴색이 뭉개져 보이는 측면으로 묘사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북한에서는 적대 계급과 지배 계급을 부정적인 인물로 묘사하며 그들의 성격을 악랄성, 비열성, 추악성, 반인민적 성격, 리기와 탐욕, 기만과 허위, 잔인성과 부패성 등으로 꼽고 있죠. 이런 부정적 인물에는 일본과 미국, 즉 미군의 제국주의적 인물들이 주로 해당됩니다. 그 외에 북한의 인민들은 긍정적 주인공 전형으로 그려지죠. 이 그림에서의 노동자도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무거워 보이는 철괴를 들고 있는 노동자는 모두 9명인데 이들 노동자들의 얼굴은 일제의 수탈에 대해 분노하고 원망한다기보다는 대체로 의연하고 강인해 보이는 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에 대한 문범강의 논평을 읽어보겠습니다. 용해공들의 얼굴에서 세계 인물화 미술 역사상 전례 없는 업적을 발견할 수 있다. 체념을 통해 열반을 성취한 표정들, 분명 도사리고 있어야 할 원망이 안 보인다. 소년, 청년, 이른 노인까지 혹시나 역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묵묵한 해탈의 모습, 노동자가 되어 나타난 부처, 해탈을 삼킨 인물들, 섬세한 얼굴 표정 묘사에서 조선 인물화는 외부 사실화와 뚜렷한 선을 긋는다. 표정의 다양함과 심도 깊은 내면의 표출로 주체화는 세계 인물화 역사에서 독특한 경지에 올라섰다. 이러한 섬세한 표현을 포착하는 것은 스릴 그 자체다. 기법상 단 한 번의 실수로도 작품 전체를 나락에 떨어뜨릴 수 있기에 눈길 하나, 담은 입 모양새 하나가 다 맞아 떨어져야 한다. 붓의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절명의 스릴이 스민다. 네, 이처럼 문범강은 이 작품을 70년 조선화 미술사에서 최고의 걸작으로 간주합니다. 동아시아 4개국의 인물 동양화에서 내가 꼽는 최고 작품이다. 조선은 이 한 점의 조성화로 동아시아 인물 동양화의 세계를 평정해버렸다 라고 평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조선화로 인물화를 이렇게 그려내기가 쉽지 않고 노동자의 얼굴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전형을 보는 듯한 모습을 재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은 분명히 높게 평가할 만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지난날의 용해공들은 대번 소련의 일리아 레핀의 1873년 작품 볼가강에서 베끄는 인부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레핀과 김성민의 두 작품 모두 크고 무거운 무언가를 옮기는 과정을 담고 있으며 나이든 노동자, 청년층, 소년 등등 다양한 나이대의 노동자의 얼굴 하나하나를 통해
노동자의 인물 전형을 살려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레핀의 작품은 러시아의 비평가 스타소프가 이 그림을 모든 러시아 그림 중에서 으뜸으로 꼽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여태까지 보지 못한 그림이었다. 이 유화로 된 습작들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다. 놀라운 것은 총체적인 성격, 특별한 세계를 표현하는 새로운 인간의 형성이었다. 짐을 끄는 인부들의 험난한 인생에 대해 관람객 앞에 그렇게 날카로운 화음을 올린 사람은 여태 없었다. 긴장된 가슴으로 밧줄을 끌며 한 걸음으로 걸어가는 11명의 사람들. 이들은 러시아 전역의 인간 모자이크다. 라고 격찬을 받았던 작품이죠. 레핀은 우연히 볼가강에 가서 배 끄는 인부들의 비참한 노동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려던 유학을 미뤄두고 볼가강에서 3년 동안이나 지내면서 노동자들과 대화하고 스케치하고 연습하며 그들의 삶을 담아냈다라고 알려져 있죠. 레핀은 러시아의 이동파 멤버였습니다. 이동파는 순례파라고도 불리는데 러시아 현대미술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이동파를 먼저 설명해야겠네요. 그들은 1970년대 러시아의 철도 왕 사바 마몬토프가 형성했던 예술촌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몬토프의 서클이라고 불린 예술가의 모임은 노예제도 폐지 2년 후인 1863년에 미술 아카데미로부터 분리를 선언했던 미술가 단체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이 활동을 했던 13명의 미술가들은 미술을 민중에게 라는 이상에 매료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운동의 후원층은 바로 모스크바의 부유한 상인들이었습니다. 이 순례파 멤버들 중에서 일리아 레핀은 단연코 가장 앞섰던 거장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방랑자들 혹은 순례파라고 불렀는데요. 이것은 자신들의 이상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러시아 전역을 돌며 순회 전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미술가들은 미술을 사회에 유용한 것이 되게 함으로써 그들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예술을 위한 예술관을 당시 아카데미 철학과 동일시하면서 비난했습니다. 당시의 아카데미 전통은 주로 1820년대의 독일 낭만주의의 기질과 합쳐진 국제적 신고전주의를 기준으로 삼았는데 순회파는 이러한 전통에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미술이란 우선 현실과 관련되어야 하고 현실에 종속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미술의 진정한 기능은 인생을 설명하고 비평하는 일이다. 현실은 미술 안에서 재현된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죠. 이런 생각은 1860년대 러시아의 대표적인 미학 선정가이며 민족주의 미술운동의 정신적 지도자였던 체르니셰프스키가 주장한 것이기도 했죠. 이동파 미술가들은 미술이 작품의 주제를 강조함으로써 사회를 개혁하는 행동 세력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동파의 현실주의적이며 민족적인 시각은 이후에 사회주의 리얼리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이번 차시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